안녕하세요. 요즘 연애 혹은 사랑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연애를 시작할 때는 그런 고민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설레는 마음의 상대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웃는 걸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닐까?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연애가 조금씩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중년의 연애가 시작되는 것은 남자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 외로 젊은 층에서는 여자들도 아주 적극적인 면을 보이기는 하는데요. 확실히 중년의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대시하기보다는 기다리는 편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간단하게도 그것이 경험을 통해서 여성들이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노련한 여성들도 자신이 먼저 접근하는 것보다는 남자를 땡겨오면서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모든 시작은 남성들 쪽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엄청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소위 밀당이라 불리는 사랑의 줄다리기는 사실 기다리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분명히 마음이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밀당을 당하다 보면 남성들의 마음은 지치고 순수했던 열정은 어느새 녹아버리는 경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다른 남자와 저울질하거나 선택을 하기 위해 평가를 하기도 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여자의 어장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어장에 갇힌 남자들은 그녀들의 소나기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걸 항상 강조합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주도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끈기 있고 열정이 넘치는 남자라도 어장에 한 번 갇히면 다시 나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남자 입장에서도 나 혼자만 더 애쓰고 나 혼자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기도 하고 괜히 속상하기도 하고요. 사실 사랑이라는 건 원래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혼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무게감이 참 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천칭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처럼요. 50대 이후의 삶에서 연애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젊을 때는 그냥 부딪혀보면 되지 하며 용감하게 나섰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해지고 복잡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느라 더 많이 애쓰게 되고 또 내가 너무 열심히 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걱정도 되죠.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나요?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상대에게 쏟고 더 많이 신경 쓰게 되는데 정작 상대는 그만큼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괜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에 빠지게 돼요. 가끔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상처받는 건 내 자신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하면 이성을 잃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더 많이 마음을 주기도 하잖아요. 다만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에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사실 나 자신이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연애를 하면서도 나를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하고 자책했던 순간들, 혹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될까 하고 고민했던 모든 생각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팁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자고요. 연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말이에요. 사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마음을 조금만 가볍게 가져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연애가 왜 이렇게 힘들까? 연애를 하면서 내가 더 많이 좋아한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그저 평범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하고 불안할까요? 어쩌면 이런 마음을 이미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 내가 신경 쓰는 만큼 상대는 왜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은 마음속에서 커다란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상대가 답장을 조금 늦게 하면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거나 약속이 취소되면 내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내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연애든 좋아하는 상태에 있던 우리는 이것이 두 사람 간의 소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내가 줬으면 상대에게 오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해요. 보통의 여자들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도 주는 것에 엄청 인색하게 굽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알고 지낸 기간이 짧을수록 이것이 더 심하죠.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선물을 줘도 반응이 미지근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는지 한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성의 방어적인 기질을 이해하시면 조금 쉽게 생각이 가능합니다. 남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성과 남성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남성은 튀어나와 있고 여성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성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남성은 주는 입장이고 여성은 받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남성은 능동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즉,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에 있을 때 훨씬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남성분들이 대단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꺼내냐고 하면서 남녀가 평등이 된 지 얼마나 오래 지났는데 그런 구시대적인 유물 같은 이야기를 꺼내냐고 화를 내시죠. 하지만 우리의 본능과 본성은 절대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성적인 인간이기 이전의 본능에 앞서는 동물일 뿐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에서 설명해보면 남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즉, 초반에는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구애를 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훨씬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여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남자가 사랑을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남자분들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는 여자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남자는 절대 자기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와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원시시대의 사냥의 본능대로 자신이 쫓는 사냥감을 고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가 마음에 품고 원하는 여성을 쫓아가고 그녀의 마음을 얻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자신이 좋다고 쫓아오는 여자는 그저 귀여운 애완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작용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합니다. 즉,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남자에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여자와 연애를 하기 위한 초반의 고생은 당연하다는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좋아하는 못생기고 볼품없는 여자와의 연애를 원하시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연애 초반에 일어나는 사랑의 불균형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연애에서 감정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좋아하면 상대도 그만큼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대가 나를 조금 덜 좋아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게 됩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까지 포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종종 상대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지? 혹은 이 사람은 자기만의 삶이 없는 건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관계는 점점 더 기울어집니다. 나는 더 많이 주려고 애쓰지만 상대는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 결과는요. 관계의 피로감이에요. 나도 지치고 상대도 지쳐요. 결국 둘 중 한 명은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더 좋아하는 연애가 힘든 이유는 단순히 감정의 불균형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상대를 더 좋아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야 내가 상처받지 않고 상대도 부담스럽지 않은 연애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내가 더 좋아하는 연애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더 좋아하는 연애는 관계의 불균형에서 오는 어려움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때 연애는 훨씬 더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남성의 일관적인 태도는 여성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보통 여자들이 초반에 마음을 안 주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다가온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지 좋은 남자인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이죠. 당신이 한눈에 봐도 좋은 사람이고 멋진 남자라면 판단을 보류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조심성이 높은 여성들은 결코 남자를 빠르게 판단하지 않아요. 이건 역시도 받는 입장의 여성들은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러한 여자들의 망설임과 지체하는 시간들은 남자의 애간장을 녹입니다. 보통 이 시간을 참지 못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그릇된 판단을 저지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어질 만한 관계를 스스로 망쳐버리곤 하죠. 이 시기에는 여성에게 자신의 시간을 주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저 기다리면서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남아있을 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관된 태도로 점잖게 기다려야 하는데요. 보통의 남자들은 이런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관계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닌지 착각을 하기도 하죠. 사실 지금 시기에는 뭐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날이 서 있는 자신의 감정을 자기 내면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나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쏟아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을 시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나 용기가 부족해서 못 해봤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니면 운동, 여행,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활동에 집중하면서 그 시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나 자신에게 몰두하는 시간은 단순히 상대에게서 마음을 돌리는 것을 넘어 나를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기간에 상대에게 집중된 나의 에너지를 다시 나에게 몰아주세요. 자신 내면에 더 큰 에너지를 모으는 시기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놓으면 다음번에 그 여성에게 반응이 돌아왔을 때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시기에는 상대방에게 적당한 여유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사랑을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상대의 모든 행동을 세세히 신경 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뭘 하는지, 누구와 있는지 궁금해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관계에 피로감을 줄 수 있어요. 여유를 준다는 건 상대방의 개인 시간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조금 느리게 답장을 보내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당신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어질 겁니다.
당신에게 길들이기 전에 그녀에게도 스스로 자유가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당신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삶이 달라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부분적으로 삶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너무 깊이 개입이 된다면 그녀는 자신의 삶이 너무 많이 바뀔 것을 걱정해서 당신을 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시간을 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시간은 당신에게 아주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연애에서 가장 힘든 점은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일이에요. 상대방이 내 마음만큼 답해주지 않을 때 불안하거나 속상한 마음이 들곤 하죠. 이런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솔직히 마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복잡할 땐 글로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적다 보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친구나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 마음을 풀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연애의 초반이 지나면 더 많은 갈등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순간에 모두 고민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면 지금 스스로 단단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종종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점점 더 불균형해져요. 이제는 나를 1순위로 두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쉽게 말해 나의 일상과 계획을 상대방에 맞추는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상대와 약속이 생길 때도 내가 미뤄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걸 먼저 챙기세요.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는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즉, 당신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더 좋아하는 연애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게 할 뿐이에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추면 연애에서 오는 불안과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연애에서 나 자신을 돌보고 중심을 잡는 일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상대방의 행동과 마음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연애라는 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도 그 변화를 느끼고 반응하게 되거든요. 결국 그녀의 마음이 당신에게 더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녀에게 확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정말 괜찮고 멋진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그녀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즉, 당신이 스스로에게 더 가치를 부여할수록 그녀는 더 확신을 얻게 될 겁니다. 상대와의 거리를 줄이고 싶다면 스스로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됩니다. 당신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그녀가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심리 중에는 너무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대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대와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땡겨와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지만 그녀가 스스로 당신에게 걸어오도록 하면 그녀의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로에게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종 연애를 하면서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려고 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즐기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이전과는 다른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취미에 몰두하고 친구들과의 시간을 즐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상대방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제 내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가 봐. 상대가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오히려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던 매력이 거리가 생기면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니까요. 거리를 일부러 두면서 그녀를 따라오도록 만드세요.
여성들이 사랑에 헌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남자가 가치가 떨어진 걸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또 더 이상 받을 게 없거나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를 가차없이 떠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면 당신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 스스로의 삶을 가꾸기 시작하면 상대는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을 시작하면 상대를 가치 있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자신 스스로도 발전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항상 상대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기만 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상대에게 여유를 준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전에는 상대방이 데이트 약속을 취소했을 때 실망하고 서운해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도 오늘 하고 싶은 게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상대는 당신의 반응에서 새로운 매력을 느낄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감 있고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상대방이 당신을 더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요. 내가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상대와의 대화 분위기도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주로 왜 너는 나한테 더 신경 써주지 않아? 같은 불만 섞인 이야기가 많았다면 이제는 서로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죠. 이번에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 왔는데 경치가 정말 멋졌어. 이런 대화는 상대에게 당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요. 연애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해지고 안정감을 가지게 돼요. 내가 내 삶을 충실히 살면서도 여유를 가지고 연애를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당신의 변화에 반응하게 되죠. 상대는 당신에게 무언가 더 해주고 싶어지거나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나를 돌보는 태도를 가질 때 상대방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연애를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건강한 연애란 서로가 의지하면서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상대를 너무 많이 좋아한다고 해서 관계가 반드시 힘들어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더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나를 지키는 방법과 긍정적인 변화들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하지만 연애는 단순히 몇 가지 행동만으로 완벽해지지 않아요. 결국 연애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건 꾸준한 노력과 성찰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내가 더 좋아하는 연애를 건강하게 이어가는 방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건강한 연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예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연애를 할 때 마음속의 불안감이나 서운함을 상대방과 나누지 못하면 그 감정은 쌓여서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하지만 상대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럴 때에는 조용히 속으로 삭히지 말고 차분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요즘 내가 조금 더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서 가끔은 외로워. 이런 내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공유하면서도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중요한 건 상대를 비난하거나 몰아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연애에서 자주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는 상대방보다 훨씬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애정 표현은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이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해요. 상대방이 애정 표현에 소극적이라고 해서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관심을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만약 상대가 표현에 익숙하지 않다면 가볍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궁금해. 너만의 방식이 있으면 알려줄래? 이런 질문은 서로의 애정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연애에서 서로의 공간을 지켜주는 건 필수입니다.
내가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모든 시간과 관심을 요구하는 건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불필요한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상대가 바쁘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이를 존중해 주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업무나 개인적인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면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해요. 반대로 나 역시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지면서 연애 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연애 초반에는 감정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함께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를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을까? 우리 둘 다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함께 가져볼까? 이런 대화는 단순히 현재의 연애를 넘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관계에 안정감과 믿음이 생기게 돼요. 연애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익숙함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더 좋아하는 연애를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며 관계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데이트 코스를 바꿔본다거나 둘만의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 보세요. 가끔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며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며 함께 사랑하라. 연애를 하다 보면 가끔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잊고 감정의 무게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연애에서는 이런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죠. 상대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고 나의 노력과 애정이 상대에게 닿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연애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연애는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가 나를 더 많이 좋아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야. 혹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상대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연애는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상대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내가 더 많이 노력한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대신 나를 먼저 사랑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울 때 상대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지게 돼요. 연애는 완벽한 균형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연애에서 감정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날은 내가 상대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상대가 나에게 더 많은 애정을 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균형을 맞추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좋아한다면 그 마음을 상대를 억압하거나 조급하게 만드는 대신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상대가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시간을 줄 수 있어야 하죠. 중요한 것은 나와 상대가 함께 성장하는 관계 만드는 겁니다. 좋은 연애는 단순히 서로를 사랑하는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와 함께 있을 때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그 연애가 건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상대와의 관계가 나를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관계를 위해서는 솔직함과 배려가 필수입니다. 솔직함은 나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지 않고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한 발 물러날 줄 아는 여유를 뜻해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연애는 단순히 감정의 교환을 넘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관계로 발전해요.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는 연애를 만들어 가세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연애를 하면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은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에요. 예를 들어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도 상대와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연애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이벤트나 특별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태도가 연애를 오래도록 행복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절대로 연애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애는 나 자신을 잃지 않고도 충분히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은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하고 연애는 그 중심을 더 빛나게 만드는 아름다운 덤과도 같은 것입니다. 연애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내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상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더 좋아하는 연애는 때로 힘들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상대와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것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누군가를 완벽히 채워주려는 노력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거나 불안하다면 잠시 숨을 고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에 눈길을 돌려보세요. 그 안에서 사랑도, 나도, 그리고 우리 둘의 관계도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행복해야 우리의 사랑도 행복하다.